어쨌든 이제 골프는 그 심판이 없잖아요. 경기위원들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본인이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속일 수 있는 스포츠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 동반자들이 다 알잖아요. 네. 동반자들이 눈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속이려고 들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결국엔 나중엔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정직하게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거TV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랜드 연습 라운드를 왔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대기가 있어가지고. 자, 이번 프로 선발전을 잘 마치고 왔는데요. 야, 이번에 진짜 좀 피가 말리는 그런 경기를 하고 왔는데 나름대로 많이 배운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4라운드 합계 8오버파로 평균 73타를 쳤습니다. 네, 파 71이기 때문에 평균 73타를 쳤기 때문에 이제 제 앞으로 이제 숙제는 2타씩 줄이는 거. 네, 라운드당 2타씩 줄여야지 71타가 되기 때문에 2분파로 4라운드 2분파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타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2타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네. 이번에 제가 라운드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너무 이제 예선에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투어 프로 테스트 예선도 보통 이제 2분에서 1개 오버 정도? 네, 그 정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틀입니다, 이틀. 그래서 이제 너무 예선에만 좀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선을 갈 줄을 몰랐는데 어느덧 이제 기량이 좀 올라오는 바람에 본선까지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본선 코스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선은 군산의 전주익산 그리고 솔라고 라고 코스 이렇게 이제 두 군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25명 중에 25명을 뽑는 그런 테스트 과정입니다. 본선 라운드가 끝나고 연습 라운드로 왔는데요. 제 기량이 얼마나 또 늘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오늘 남서 코스를 치는데 3언더로 지금 잘 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배운 그런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하는 모습 잠깐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인 라운드를 왔는데 앞에 이제 동반자분이 KPGA 프로 테스트를 이제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조언을 해드렸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드렸어요. 굿샷! 네, 오전에 그랜드 CC 라운드를 끝나고 파3에 왔습니다. 자, 이번 투어 프로 선발전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할 겸 연습을 하러 파3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205,000원 남으셨어요? 205,000원이요? 205,000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 이번 투어 프로 테스트에서 아쉽게도 평균 라운드당 2타 정도씩 쳤거든요. 네, 파 71인데 2타 정도씩 오버를 했습니다. 네, 첫날 71타를 쳤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어느 정도 잘 정비해서 2라운드, 3라운드 좀 이렇게 스퍼트 올려가지고 잘 치면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날 4오바를 쳤습니다. 4오바를. 망했죠, 거의. 그래서 좀 이제 자포자기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3라운드, 4라운드가 있으니까 언더파를 쳐서 잘 마무리를 해보자. 네, 그래서 3라운드를 열심히 쳐봤는데 또 될 듯 안 될 듯 또 2오바를 쳤어요. 네, 73타를 쳤고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를 후회 없이 한번 쳐보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오바를 쳤습니다. 거의 이제 근접했습니다. 네, 4라운드 동안 이제 1오바 정도를 쳐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투어 프로입니다. 네, 그 프로 테스트는 보통 이제 2오바, 3오바 요 정도를 쳐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투어 프로는 그 기준치보다는 좀 더 낮아요. 네, 2분파, 언더파를 쳐줘야지 이제 붙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어 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빡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라운드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 그리고
이제 보완해야 될 점, 네, 그리고 이제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숏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퍼팅에 대한 마음가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이제 투어 프로 테스트 때는 제가 클럽 구성을 조금 긴 채 위주로 많이 세팅을 했거든요. 네, 웨지를 2개로 줄였습니다. 네, 피칭 웨지까지 3개입니다. 56도, 그 다음에 50도 피칭 웨지,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서 연습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세컨 거리랑 서드 거리가 좀 비교적으로 좀 많이 남는 이제 군산 CC의 특성상 이제 로프트 큰 클럽 뭐 60도나 58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56도로 웨지를 딱 끊었습니다. 네, 그러고서 나머지는 3번 아이언, 유틸리티, 3우드,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렇게 우드류를 좀 많이 집어넣어서 갔거든요. 네, 잘했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58m고요. 이제 스윙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투어 프로 예선을 이제 통과할 때 한 가지 생각했던 점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헤드업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네,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본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잡고 이 클럽 페이스 앵글이 원래 있던 그대로만 와준다면 항상 공은 뭐 페이스 앵글 자체가 방향에 이제 한 80% 정도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는 이제 클럽 패스랑 뭐 라이 상황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데, 일단 스퀘어가 잘 들어가야지 공은 뭐 1도 2도 열리든 뭐 3도 4도가 열리든 닫히든, 네, 공은 이제 똑바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항상 페이스 앵글의 정렬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공하고 클럽 페이스랑 그리고 타겟 방향하고 목표점을 일치를 시키고 그대로 이제 끌고 들어온 요 동작, 요 동작이 가장 메인이에요. 이 동작이 안 되면은 거의 방향성이 이제 많이 흐트러지고 정확도가 이제 많이 이제 부정확하게 집니다. 뒷땅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별개인 문제인 거고, 이 투어 프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네, 거리 편차도 앞뒤 거리 편차도 그렇고 방향성이 좋아야지 계속 이제 핀 옆으로 붙어야지 버디 찬스가 나오고, 그래서 타수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는데, 그런 시험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스윙도 스윙이지만 이 페이스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공을 쳐가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8m고요. 아주 이지한 첫 톨입니다. 가볍게 쳐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58m인데 캐리 거리가 지금 같은 경우도 58m는 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험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이제 많았는데 그래도 나름 할만하구나. 네, 끝까지 이제 4라운드를 경기를 해본 적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보통 이제 투어 프로 예선이나 아니면 프로 예선 본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2라운드씩 잘라서 하기 때문에 4라운드를 연장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4라운드를 연장 쳐봤는데 당연히 4라운드를 꾸준히 잘 치는 사람이 붙는 시험입니다. 네, 하루라도 이제 망치게 되면 그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자, 한 6m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m 정도 거리 남았고요. 이제 퍼팅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공을 뭐 때리냐 굴리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그린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이제 퍼팅 타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이 3.0이었어요. 좀 꽤 빨라가지고 그 습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습도가 첫날은 4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린 상태가 조금 이렇게 드라이해서 좀 공이 잘 굴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 때려서 공을 치려고 노력을 안 했거든요. 공을 살살 굴린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퍼팅을 했어요. 자, 6m 정도 퍼시고요.
여기는 오늘 이제 습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때려야 됩니다. 네. 살짝 때렸어요. 네, 습도가 높기 때문에 런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거리감이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6m 이상 같은 경우는 버디를 너무 무리하게 노리기보다는 거리감을 맞추는데 이제 중점을 뒀습니다. 네, 군산 CC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변수지 않습니까? 네, 바람을 극복하는 훈련, 네, 그런 훈련이 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티샷에서 좀 이제 절었어요. 바람을 많이 타고 커브가 크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보통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10m에서 30m 정도 사이로 막 커브가 크게 그려지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커브가 더 크게 그려지니까 심리적으로 막 죽을까봐, 페널티 구역으로 빠질까봐 강하게 때리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름 숏게임하고 퍼팅이 좀 잘 되는 바람에 스코어를 많이 잃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기본기가 많이 이제 좌지우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세컨샷이 미스를 했을 때도 어프로치로 잘 붙여서 원퍼스로 마무리할 수 있다. 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임했던 결과 스코어를 크게 잃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네, 캐리거리 40 정도 떨어뜨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어 프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기본기에서 많이 기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롱게임도 롱게임이지만 기본기에서 이제 타수가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퍼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어프로치에 대한 이해도,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타수를 잃는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제대로 된 샷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하고 공을 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m 안쪽에 이제 퍼시 남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런 이제 마운틴 지역이나 링크스 지역이나 그 지형의 라이를 보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도 여기 충청도 내륙 같은데 산악 지형 같은 경우는 라이를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산 쪽이 조금 더 라이를 많이 타거든요, 경사가. 근데 군산 CC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간척지기 때문에 라이가 있어봐야 한 컵, 두 컵 정도?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를 잘 읽는 능력이 좀 이제 필요하거든요. 본선에서 예선 본선을 똑같은 코스에서 만약에 치렀다면 제가 요런 타수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더 좋게 잘 나왔겠죠. 네. 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뭐 레슨하고 이런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 가서 계속 라운드를 하고 연습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요 연습 방법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지, 네,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샷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이제 공을 쳤냐면, 짧은 엣지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미드 아이언으로 공을 칠 때는 항상 공을 그린 위에다가 던진다는 느낌으로 공을 쳤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해서 공을 위로 던져서 그린 위에다가 이제 안착시킨다는 그런 느낌으로 공을 쳤거든요. 공이 조금이라도 사이드 스핀이 먹거나 그러면 좌우 방향각이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공을 높이 던져서 그린 한가운데다가 떨어뜨린다, 그런 생각으로 공을 쳤어요. 그렇게 쳐야지 페이스 앵글이 많이 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날아가거든요. 자, 탄도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와야 되는 탄도가 있잖아요.
그 탄도가 잘 나오게끔 공을 쳐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설령 거리가 좀 크거나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원래 치려고 했던 의도대로 공을 쳐주는 것이 네,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샷 그리고 나의 이제 거리감을 믿고 자신감 있게 이제 스윙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조금 빠져도 어차피 그 숏게임을 잘 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제 공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컸어요. 네, 이제 군산 CC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프로치를 칠 때 지금 공이 여기 와 있는데 56도나 50도 이상은 거의 안 잡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린이 단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56도랑 50도 이외에 뭐 더 큰 웨지를 잡거나 쇼다이언을 잡으면 네, 백스핀이 잘 안 먹기 때문에 공이 이제 설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띄워서 그 홀컵에 이제 접근을 한다기보다도 살짝 굴려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군산 C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탄도를 내줘야 됩니다. 네, 56도로 이제 보통은 치는데 여기는 이제 산악 지형이고 좀 이제 오르막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린 주변에서 50도 웨지나 피칭 웨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오르막이면은 런이 그렇게 좌지우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악 지형 같은 경우는 50도나 피칭 웨지를 좀 이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m 정도 되는데 50도로 가볍게 쳐서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쳐도 거의 이제 결과는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을 쳤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1m, 2m 이런 퍼트가 가장 많이 남아요. 이런 거를 잘 넣냐 못 넣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본기가 좀 많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팅 스트로크 그리고 라이를 잇는 리딩 능력,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라이를 좀 신중하게 잘 보고 퍼팅을 해야지 그 타수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얼마나 퍼팅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0점이 좀 잘 잡혀 있고 퍼팅 스트로크 할 때 힘이 좀 빠져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요런 뭐 1m, 2m 퍼터 같은 경우는 너무 긴장도 안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설령 이제 안 들어간다 해도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왜냐면 또 버디 찬스도 있고 다음 홀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타수를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항상 나는 버디를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파세이브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렇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경기를 임해야 되거든요. 내 샷은 왜 이래, 타수 계속 잃었네, 야 이거 어떻게 만회하지, 극복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82m입니다. 네, 그리고 짧은 웨지를 이제 컨트롤하는 능력, 네, 그린 주변에서의 리커버리율, 네, 그런 것들이 그 투어 프로를 따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롱 게임은 기본인 거고, 요즘에는 이제 코스 전장을 계속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스가 점점 짧아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롱 게임은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숏 게임 능력을 조금 이제 첨부를 하면 반드시 투어 프로를 딸 수가 있습니다. 네, 73m예요. 오케이. 자, 잘 올라갔고요. 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거리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핀 주변 5m 안쪽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7m 반경 원안에 들었으면 반드시 팟세이브는 할 수 있다. 네, 그 생각으로 이제 퍼팅에 임했거든요. 자, 내리막이기 때문에 경사를 태워서 1m 안쪽으로 가볍게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숏풋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애매한데, 이런 숏풋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절지 않을 수 있어야 되며, 네,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를 해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야 돼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시합 때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 압박감에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되겠죠. 네. 이제 같이 쳤던 동반자 중에 이제 스코어를 내는 걸 보면 뭐 3언더 이상 쳤던 동반자는 없었어요. 보통 이제 1언더, 2언더 요 정도 선에서 다 마무리를 했던, 네, 그런 동반자 분들을 만났고요. 보통 이제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한 라운드에서 이제 스코어를 좀 많이 기록하는 바람에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이 제일 많기 때문에 4라운드 동안 한 번도 높은 타수를 치지 않고 계속 2분파를 쳐준다. 네, 그런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욕심내서 너무 이제 그 스코어를 많이 냈던 것을 극복하려다 보면 거기서 이제 부담감이 오고 실수가 나오기 이제 마련이겠죠. 네. 이게 기량도 기량이지만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주변에서 이제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프로님들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전에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멘탈을 잡는 그런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멘탈을 잘 잡아가면서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실력은 올라갈 거고 그 등용문은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내가 계속해서 실력을 유지만 한다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45m고요. 오케이, 딱 맞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디 찬스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항상 준비를 해야겠죠. 네. 평상시에 훈련을 얼마나 강도를 유지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모두들 다 열심히 하시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이가 빠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하는 날도 있고 건너뛰는 날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헐적으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하루 종일 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버디 찬스가 왔고요. 자, 군산 C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컵, 두 컵 요 정도 선에서 제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내륙 지방이나 이런 산악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홀컵 안쪽이 많이 없어요. 안쪽을 보면 안 되고 홀컵 끝이나 바깥쪽을 봐야 됩니다. 그런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하고 퍼팅을 해야 돼요. 저는 약간 바깥쪽 봤거든요, 지금. 조금 많이 봤네요. 요거는 똑바로 보는 게 맞았어요. 아쉬워하지 말고. 자, 지금 오늘은 이제 포커스가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투어 프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라인은 그렇게 신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도 이제 처음에 프로 테스트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틱톡이나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문의들이 많이 와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냐, 뭐 어떤 스윙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프로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오는데, 자,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상황에 맞게, 현실 상황에 맞게, 뭐 내가 연습을 하루에 1시간밖에 못한다, 뭐 혹은 뭐 2시간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 맞춰진 시간 안에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연습을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새벽 시간 있잖아요, 새벽에. 새벽에 문 여는 곳을 찾아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너무 늦게, 밤늦게 연습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다음날 이제 지장을 주니까. 조금 일찍 자고 뭐 그러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네. 골프는 거의 다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리고 시합도 웬만하면 뭐 3, 4시에 일어나서 시합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 시간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75m예요. 오케이, 거리 잘 맞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냐, 네, 이제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시간이 대중이 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많이 연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씩 연습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 데이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런치 모니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샷에 대한 부분은 런치 모니터, 그리고 퍼팅에 대한 부분은 그 0점이라고 하죠. 내가 똑바로 굴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똑바로 공이 굴러가는지, 그 0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과학적으로 다 장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샘펫을 이용해서 그런 0점을 잡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 퍼터도 클럽과 마찬가지로 클럽 패스가 있고 페이스 앵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 투 패스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공의 그 방향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이 기준치를 정해 놓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계속해서 왜 이렇게 데이터 뭐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 코스에서 나만의 데이터가 있다는 게, 그게 심리적으로 가장 큰 위안이죠. 네, 뭐 티박스에서 공을 뭐 페이드로 쳐야 되는지 드로우로 쳐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고수들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냥 아무데나 티를 꽂아서 티샷을 하는 게 아니에요. 티박스 좌측 우측을 적절히 사용해 가면서 페이드냐 드로우냐 샷을 구사를 하거든요. 왜냐면 홀의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야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왜냐면 사람마다 다 구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비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샷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는 또 그린이 이렇게 느립니다. 또 네. 그린이 갑자기 느려졌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홀에서, 특정 홀에서 그린이 갑자기 느려졌다, 아니면 빨라졌다,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습도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게. 네, 그날에 이제 습도가 있는데 항상 습도가 하루 종일 똑같진 않아요. 아침에는 뭐 50%였다가 뭐 오후에는 70%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런데, 네, 군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습도가 높습니다. 보통 50에서 70% 정도 되는데, 오후에 되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습기가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습도가 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린이 오후에 조금 더 빨라진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이게 정말 이제 꿀팁인데, 벌써 이런 것들을 아시는 프로님들도 많죠. 왜냐면 그런 게 다 경험이잖아요. 근데 경험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경험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수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꿀팁 같은 거를 잘 기억을 했다가 코스에서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뭐 레슨비는 구독, 좋아요 하면 되죠, 저는.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필드에서의 나의 그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꿀팁, 그런 팁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잘 사용을 하느냐, 알고 있느냐, 그것을 그 팁의 어떤 것들은 이제 어떤 팁은 뭐 한 타짜리일 수도 있고, 어떤 팁은 뭐 두 타짜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팁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타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겠죠. 자, 지금도 이제 공을 치려고 하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앞바람이. 원래는 80m에서 85만 치면 되는데 앞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제 클럽을 바꿨어요. 50도 웨지로 바꿨거든요. 자, 앞바람이고요. 90m까지 쳐도 될 것 같아요. 캐리 90입니다. 캐리 90. 항상 캐리 거리로 생각을 해야지 런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탄도 잘 나왔고요. 자, 보통 이제 50도 웨지 같은 경우는 발사각이 뭐 31도에서 35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에, 이 높이에 발사각이 이 정도면 저기까지 날아가겠네? 그리고 볼 스피드는 보통 50도 웨지 같은 경우는 100m가 날아간다고 하면 뭐 95m에 5m 런을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37, 38까지는 볼 스피드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정도의 볼 스피드, 그러니까 클럽 스피드를 얼마나 휘두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웨지 같은 경우는 스매시 팩터가 1.1이에요. 그러면 이제 클럽 스피드랑 볼 스피드랑 초속이 10 정도 차이 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클럽 스피드를 뭐 50도 웨지 같은 경우는 31, 2로 휘두른다. 그러면 스매시 팩터가 1.1이니까 37, 38 뭐 이 정도까지 나와주면 1.1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거리를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이제 수학적인 부분도 또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볼 미터 퍼 세크로 우리나라는 따지니까 이 초속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의 이제 피치마크가 어디에 형성이 됐냐면 볼 바로 앞에 피치마크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린도 소프트하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공이 바로 섰다는 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린에서 이제 공이 바로 섰다는 것은 앞바람도 있었지만 이제 그 탄도가 정확하게 잘 나와서 랜딩 앵글이라고 하죠. 네, 보통 50도 웨지 치면 50도 정도가 나와요. 떨어지는 각도가 50도 정도 나오면 바로 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사도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맞으면 이제 바로 섭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오늘 탄도도 잘 나오고 지금 이제 볼 스피드도 잘 나오고 바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정보를 취합해 가면서 라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무턱대고 샷만 날리면 안 되고 이게 환경적인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변수를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공을 쳐야 됩니다. 네, 경사가 확실히 많죠. 네, 이런 언덕이 있는 지역, 네, 약간 여기는 이제 고도가 높지는 않고 약간 뒷동산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산 쪽에서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경사를 많이 탄다는 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볼 스피드랑 클럽 스피드랑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는 런치 모니터 쳐보면 다 알아요. 네, 트랙맨 있잖아요. 그런 데서 쳐보면 내 웨지 지금 아까 50도 웨지 말씀드렸죠. 네, 클럽 스피드 31 정도 나오면 볼 스피드가 36, 3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1 중후반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웨지의 그 스매시 팩터 값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게 정타율이에요. 그 발사각에 그 스피드가 나오면 볼은 그만큼 이제 비행이 되는 거고, 그 캐리 거리를 가지고서 홀을 공략하는 데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좌우 방향각 같은 경우는 그 정확도의 영역에 일하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비틀어서 친다거나 아니면 오른 손목에 이제 캐스팅이라든지 뭐 스쿠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이 있죠. 보상 동작. 그런 동작을 많이 해주면 방향이 좀 틀어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애초에 좀 잘 잡아가야죠. 네. 자, 현재까지 이제 버디는 없고요. 계속 이제 파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버디가 없어도 괜찮아요. 파만 해도 어딥니까? 아직 홀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항상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61m고요. 61m 정도고 56도 웨지로 61m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습도가 높고 그린이 소프트하기 때문에 공이 바로 선다고. 네, 그러면 원래 55에 떨어뜨릴 걸 뭐 60에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도 되겠죠. 조금 더 세게 쳤어요. 캐리 거리가 지금 바로 선 거 보였습니까? 네. 지금 캐리를 55에서 60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는데 바로 섰잖아요. 이제 가서 피치 마크를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제가 예상한 대로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는 그 경기 전에 네이버에 오늘의 날씨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습도, 강수량, 그 다음에 뭐 바람, 뭐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보고 경기를 하면은 많이 참고가 됩니다. KPGA 경기를 할 때도 오늘의 습도, 뭐 오늘의 그린 스피드, 뭐 오늘의 바람,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스윙만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홀컵을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변수의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으니까 거의 이제 바로 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습도랑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깨달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정말 이제 뭐 골프에 대한 진심, 열정을 가지고 골프를 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알아봐야 뭐 공이 똑바로 안 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골프는 나 혼자 하는 스포츠잖아요. 뭐 동반자가 4명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냐.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막 샷을 막 망치거나 아니면은 다음 홀이나 계속 막 영향이 미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을 이제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자, 우측 끝 정도 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측 끝 봤는데 빠졌거든요. 자, 원래 평소 같으면은 더 신중하게 라이를 봐서 어디로 이제 연결시켰을 텐데 오늘은 빨리빨리 이런 이제 대화 형식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신중하게 플레이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네, 환경적인 변수, 그런 변수들을 잘 생각을 해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홀에 왔고요. 벌써 이제 9번 홀입니다. 네, 9번 홀은 90m 정도 되고요. 자, 이제 골프의 본질은 홀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타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본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뭐 250m 아니면 뭐 300m를 친다. 네. 그렇다고 치면 나는 클럽 스피드를 얼마나 휘둘러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휘두르려면 당연히 자세도 좋아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자세를 수정을 하다 보면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피드의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세를 조금 수정하고 몸을 만들어서 스피드를 올리는 것이고, 이런 숏게임 같은 경우는 경험치예요. 경험치. 내가 경험치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혼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경험치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치 얘기를 이제 드리자면,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하면은 아이템 사지 않아요?
보통 이제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 뭐 경험치를 사서 레벨을 빨리 올려야지 이렇게 그 빨리빨리 이제 캐릭터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의 캐릭터를 빨리 성장하는 방향은 뭐냐? 경험치죠, 경험치. 혼자서 연습을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경험치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연습량이 많아야겠죠. 이제 그렇게 연습량을 많이 채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즘엔 뭐 유튜브에도 레슨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다 해보세요. 여러 영상을 다 보시고, 이런 레슨 저런 레슨 다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필드에서 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이 스윙은 이렇게, 이 프로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프로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 이런 것도 다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프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자신에게 맞춰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치를 빠르게 쌓기 위해서는 매체를 이용을 해서 경험치를 쌓는다거나, 아니면 뭐 레슨을 통해서 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연습을 해서 경험치를 쌓는다거나. 네, 그게 중요하겠죠. 들어가. 네, 라인은 잘 봤는데 거리가 조금 짧았습니다. 자, 나이스 파. 자, 파세이브 잘 했고요. 9홀 동안 전부 다 파를 했어요. 네, 9홀에 2분. 오늘 코스에서는 진짜 신중하게 해서 3언더까지 쳤는데, 오늘 이제 파3에서는 확실히 이제 얘기하고 라이도 신중하게 안 보고 이렇게 하니까 2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메타가 나오는지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코어가 안 나와도. 자, 10번 홀이고요. 네, 125m입니다. 실제 거리는 이제 105m 정도 찍히거든요. 105m고, 전 이제 피칭 웨지로 공략을 할 거예요. 피칭 웨지로 공략을 할 거고, 자, 볼 스피드는 40까지 볼 겁니다. 40까지. 자, 40에 클럽 스피드는 충분히 32까지 휘둘러 줄 예정입니다. 네, 완전 풀스윙까지는 아니더라도 하프스윙만 해도 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갔고요. 오케이, 거리는 딱 맞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거리는 딱 맞았고요. 105m였는데 피칭 웨지를 쳤어요. 그러니까 오르막도 조금 있고 앞바람도 살짝 있는 느낌이긴 했지만, 캐리 110까지 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캐리 110이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 볼스피드가. 볼스피드 40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여기서는 이 각도에 지금 발사각은 23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각도에 이 발사각에 이 스피드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어야지 홀을 공략할 때 좋겠죠. 계속 3온 1펫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골프를. 어프로치를 하다가도 어프로치가 상황이 좀 좋지 않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라이도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어프로치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홀컵에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3온 2펫 복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린에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각도, 데이터, 그런 측면들을 잘 생각을 하고 공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스윙은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잡히거든요. 잡히고, 그런 잡히는 거가 아직 안 잡혔다면 그거는 이제 좀 노력을 해야겠죠. 네. 보통 이제 프로 무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정도 레벨을 땄으면 스윙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는 다 됐을 거고, 그 스윙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스윙을 얼마나 컨트롤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홀을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 클럽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언더파도 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스윙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휘어서 들어가. 자, 조금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스 파. 여기가 좀 그래도 까다로운 홀인데 피칭 웨지 정도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스코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파스에 와서 한번 쳐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홀을 공략하잖아요. 그러면 타수를 잃습니다. 뭐 컨택은 물론이고, 뭐 방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리감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근데 제 말은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잘 쌓냐, 아마추어든 프로든 그런 데이터를 잘 쌓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는 88m, 이제 90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핀 위치는 약간 앞핀 정도 되고요. 사실 이제 뭐 100m 안쪽은 팟세이브 확률이 뭐 감히 얘기하는데 95% 이상은 되지 않나? 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을 칩니다. 뭐 100%는 없잖아요. 원래 솔직한 마음은 뭐 98%, 그 정도 팟세이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조금의 그런 변수는 있기 때문에 95%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다 웬만하면 파를 할 수 있다, 100m 안쪽은. 자, 앞바람이고요. 앞바람이고, 지금 거리를 말을 하다가 또 잊어먹었네. 80m. 앞바람에 80m예요. 그러면 90m까지 쳐보겠습니다. 56도고요. 좀 강하게 임팩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칠게요. 이렇게 바람이 확실히 있어요. 올라는 갔을 것 같아요. 자, 딱 맞았습니다. 근데 앞바람이 한 5에서 10m 정도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딱 맞았어요, 거리가. 자, 오늘 날씨도 좋고, 시합을 끝나고 와서 이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녀왔던 그런 경험치를 좀 나눠주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경험치가 굉장히 큰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기준치라는 거는 내 실력이랑, 만약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실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쟤랑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데 투어 프로 예선까지 갔네, 예선을 통과했네, 본선 가서 요 정도를 쳤네, 훈련은 어떻게 하네, 뭐 이런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프로가 되고, 투어 프로 예선까지 통과했겠네, 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약간 슬라이스 라인 것 같아요. 들어가. 네, 버디 같은 파였습니다. 네, 이게 이렇습니다. 골프는 대충이라는 거 없어요. 대충 하면 그냥 대충 안 들어가요, 공이. 뭐 신중하게 해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대충 라이 보고 뒤에서 보지도 않고, 뭐 경사가 어떻고 그런 걸 안 보면, 미세하게 안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타수가 줄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찍으려고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편집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분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12번 홀이고요. 91m 정도 됩니다. 자, 파3는 보통 이제 이렇게 100m 안쪽이 많잖아요. 그 100m 안쪽, 그 정도를 커버를 잘 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130, 140짜리에서 볼을 이제 두 개를 쳐볼 거예요. 130, 140m에서. 그럼 그 팟세이브율이 얼마나 되냐. 저는 혼자 올 때 몇 개를 칩니다. 몇 개를 치는데, 이제 그
투어 프로 예선을 통과할 때 140m에서 파세이브율이 진짜로 10개를 치면 9개 정도를 성공을 시켰어요, 파세이브를. 네, 그 정도가 파세이브율이 나와야지 2분파를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예선에서 제가 첫날에 2개를 치고 둘째 날에 1언더를 쳤으니까 그 토탈 2라운드 중에 1오버를 쳤거든요. 그래서 예선이 통과한 거예요. 그 예선이 2개 정도에 끊겼거든요, 2오버까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 파세이브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드라이버 잘 쳐놓고 파를 못한다? 왜냐면 세컨에 문제가 있으니까 파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린에 못 올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상급자가 되거나 이 투어 프로까지 되면 아이언샷의 성공률이 많이 높아져야겠죠. 자, 80m 정도 되고요. 앞바람이 아까도 좀 있었어요. 90m까지 볼게요. 오케이. 거리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랜딩 앵글도 50도 이상 잘 나왔고요. 거의 딱 꽂았어요. 저는 지금 웨지를 원래는 이제 58도, 54도, 50도 이렇게 3개, 피칭 웨지까지 4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번에 시합 때는 긴 채를 조금 더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왜냐면 파3를 다 길게 줬거든요. 파3가 185, 170, 앞바람까지 하면 190, 200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3번 아이언, 그 다음에 3번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다 넣는 바람에 웨지를 한 자를 줄인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롱게임이 안 되면 투어 프로 본선에서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측면이 숙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야, 지금 이제 여기 왔고요. 여기 맞았어요, 여기. 이제 피치 마크는 이제 항상 수리를 해야겠죠. 자, 그린이 좌우폭이 좁죠. 여기는 좌우폭이 좁고 앞뒤로 긴 이제 그런 그린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맞추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방향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좁은 폭이 한 7m밖에 안 되거든요, 좌우폭이. 그러니까 거기 넣었겠죠. 이렇게 경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1m 안에 딱딱 못 붙이면 버디가 나오기 힘든 그런 그린이에요. 자, 파3는 파만 하면 되죠, 뭐. 그리고 혼자 올 때는 더 진지하게 합니다. 네. 라이도 진짜 신중하게 보고 버디 찬스도 많이 나오고 버디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다음 홀인데 애기가 배우고 있네요. 네. 요번에 이제 가서도 그래도 영양 보충을 나름 잘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봐야 이제 타지 나가면 다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시간을 좀 아끼려고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트륨 함량이 좀 높아져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막 갈증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평상시에 저염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배달 음식 한 번만 잘못 먹어도 목이 탑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도 칼로리 계산 같은 거를 제가 좀 하면서 먹었거든요. 칼로리를 너무 높게 먹거나 너무 낮게 먹거나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네. 원래 평상시에 먹는 거만큼 먹었고, 평상시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거나 더 적게 먹어도 이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 단백질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분 섭취량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시합이라고 별거 없거든요. 에너지를 막 엄청나게 더 쏟아부어야 되거나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컨디션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네. 50m예요. 오케이. 딱 맞았습니다, 거리. 네, 스핀을 얼마나 컨트롤 해야 되는지,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얼마나 빼야 되는지, 야,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골프에서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볼을 압축시킨 느낌이 아니라 바운스 각도가 10도짜리 지금 바운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운스 각도가 조금 서 있는 느낌? 네, 그래서 공을 좀 앞으로 잘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공 6바운스나 공 4바운스 뭐 이런 걸 쓰면 많이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좀 공 밑을 잘 지나가는 느낌이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을 좀 앞으로 좀 밀어내면서 살짝 힘만 빼도 스핀이 잘 들어가고 공 밑을 잘 지나가는 느낌. 네.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둔탁하게 지나가는 걸 좋아해서, 공을 확실히 치고 지나가는 걸 좋아해서, 너무 얇게 지나가면 공이 위로 뽕 뜨잖아요. 그런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런 게 미스샷의 원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컨트롤이 좀 힘들어서 10바운스짜리 wed지를 좀 씁니다. 물론 뭐 공 6바운스나 공 4바운스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운스 선택을 해서 공을 이제 치는 편이고요. 좀 이따가 제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wed지는 이제 클리브랜드 wed지고요. 아이언은 이제 스릭슨 아이언을 씁니다. 내리막이 이제 상당하고요. 살살 칠게요. 1m만. 1m만 쳤는데 저기까지 갔어요. 네, 이런 거를 넣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정말로 내가 얼마큼 쳐서 이 그린 스피드에 맞게 굴릴 수 있냐,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냐, 그런 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제 팟세이브를 잘 하고 있고요. 볼 컨트롤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장에서 샷도 하지만 이런 숏게임 부분이 되게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숏게임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연습량을 좀 많이 올리셔갖고 공을 잘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가 이제 파3에서 가장 긴 홀입니다. 네. 몇 미터냐면 145m짜리 파3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멀리 핀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8번 아이언입니다. 스릭슨 8번 아이언. 공을 오늘 2개를 가져왔는데 2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파3 와서 이제 이렇게 긴 홀도 극복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파3 와서 연습을 할 때 나중에 되니까 짧은 홀들은 문제가 안 돼요. 짧은 홀들은 전부 다 뭐 쉽게 팟세이브를 할 수 있고 뭐 버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긴 거리, 중요한 건 긴 거리잖아요. 140, 150, 160, 170 뭐 이런 거 있죠. 파3 뭐 요번에 투어 프로 테스트는 170, 180, 190도 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팟세이브를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캐리 130 정도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네, 앞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짧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앞핀이기 때문에 어프로치에 다 붙일 수 있어요. 8번 아이언이에요. 잘 들어갔고요. 오케이, 온그린 됐습니다. 자, 왼쪽으로 온그린 됐어요. 왼쪽으로 온그린 됐고, 자, 요것도 조금 길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자, 바람이 살짝 있어요. 자, 조금 덜 맞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요번에는 조금 컸네요. 네. 지금 바람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바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거리가 다 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 뒤로 조금, 왼쪽으로 조금 컸던 거는 투퍼스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뒤로 좀 넘어갔던 거는 방향은 맞았거든요. 근데 거리감이 안 맞아서 제 거리가 다 나갔어요. 바람이 이제 앞바람이 안 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10m 정도밖에 안 컸겠죠. 그럼 10m 어프로치를 하면 충분히 파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40m? 이 거리에서 이제 파세이브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130, 120 요 정도는 사실 파세이브 하기가 조금 수월하잖아요. 근데 이제 140 넘어갈 때부터 보통 많이들 이제 파세이브 확률이 좀 떨어지곤 하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린 주변에서 10m, 20m 요런 어프로치가 사실 더 붙이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이언을 팡 쳐가지고 피치샷으로 그냥 꽂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가서 어프로치 하거나 퍼팅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린 주변에서 이제 힘 조절을 해야 될 때, 가볍게 힘 조절을 해야 될 때, 근데 그럴 때가 이제 부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한 개는 말 그대로 저쪽에 10m 컸고요. 하나는 왼쪽으로 이제 10m 컸고, 좌우 편차는 10m 내외에서 다 잘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퍼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팟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15발자국 되거든요. 15발자국 한 10m, 12m, 13m 정도 돼요. 오케이. 그럼 거리감 지금 딱 맞았어요. 거리감 딱 맞았고, 라이를 우측을 좀 많이 봤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1m 안쪽에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네, 팟세이브 잘 했고요. 자, 요번에는 이쪽 이제 뒤쪽에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15발자국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앞바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앞바람이 없어가지고, 자, 디봇 좀 수리를 하고, 자, 좌우 라인은 많이 없고요. 그냥 거의 S자 라인인 것 같아요. 똑바로 그냥 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티박스에서 날라왔을 때 방향이 거의 똑바로 굴러갔거든요. 그러면 좌우 경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S자 라인. 살짝 컸으면 딱 들어가는 거리. 네, 또 마찬가지로 1m 안쪽에 이제 펫이 남았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경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이스 파. 자, 지금 이제 140m 거리에서 팟세이브를 2개 다 했습니다. 자, 거리는 70m 정도 되고요. 56도 웨지입니다. 네, 여기가 앞바람이네요. 아까 반대쪽에서 앞바람이 부는 줄 알았더니 바람의 방향이 오늘은 다르네요. 70m고요. 탄도 충분히 낼게요. 오케이, 거리 딱 맞았어요. 자, 2m 정도 돼가요. 2m. 자, 나이스 파. 잠깐 이제 어프로치 10m 어프로치 이런 게 제일 많이 남잖아요. 그런 10m 어프로치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연습 방법을 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이런 상황이 한 10m 어프로치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그럼 여기에 볼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10m 웨지 같은 경우는 10m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호에 따라서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습도, 그 다음에 바람, 네,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사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이 놓여 있는 잔디의 상태, 그러면 이제 라이 상태라고 하죠. 그런 종합적인 환경 변수들을 잘 생각을 해서 어프로치에 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잔디 같은 경우는 잔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송송송 서 있는 잔디가 아니에요. 그냥 좀 기니까 머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스포츠 머리보다는 머리가 길면 이렇게 풀이 늘어지죠,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져 있잖아요. 가르마를 연상을 하면 여자들 머리들은 다 기니까 이렇게 다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이런 풀도 조금 길어요. 지금 기니까 자꾸 그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 살짝 떠 있긴 하지만 그 공 밑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연적으로 이제 공과 땅을 동시에 맞는 그런 느낌이 좀 날 수밖에 없어요. 공 밑을 쑥 지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연습장에 있는 매트 위에서는 공이 잘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잔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잔디를 쏙 지나가기보다도 공 아래를 지나가기보다도 공을 좀 이렇게 터치가 먼저 되고 공이 지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클럽이 지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0도
웨지보다는 뭐 10m 웨지 10m 거리에서는 56도 웨지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요 공부터 쳐야 되니까 로프트 각도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뒤로 누워 있는 게 심리적으로 앞으로 팍 튀어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령 조금 짧더라도 대형 사고는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50도 웨지나 피칭 웨지를 친다고 했을 때, 짧은 거리를 친다고 했을 때 조금만 세게 맞으면 앞으로 팍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보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m 웨지를 조금 잘못 쳐도 한 7m는 가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러면 그 한 번에 퍼팅 기회가 좀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56도를 치는 것이 바람직하죠. 뭐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 보면은 뭐 52도나 뭐 50도 아니면 뭐 피칭 웨지를 써서 굴려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게 맞았을 때 그거를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는지. 자, 56도예요. 자, 그럼 56도니까 요 정도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한 40cm 정도 붙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잔디가 지금 공이 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잠겨 있기 때문에 이 밑을 쏙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공 밑을 클럽이 지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잔디에 이제 클럽이 좀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또 습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퍼덕하고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56도 웨지로 공을 먼저 타격이 아무래도 되겠죠. 근데 나는 공을 먼저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 아랫부분을 지나가는 것이죠. 지나가고, 그리고 공을 어느 정도 그 컨트롤을 해서 공을 쳐주는 느낌이 좀 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을 쳐서 이렇게 붙여줘야지 공이 나가는 것이죠. 50도 웨지로 이제 공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방금 여기 있었죠? 이게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풀에. 그러면 밑에 지나갈 공간이 없잖아요. 한번 이제 공을 조금 세게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갑니다, 앞으로. 그럼 이제 이러면 그냥 복이잖아요. 또 투퍼스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보다는 56도 웨지로 공부터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공을 밑을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되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10m 어프로치를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샌드 웨지를 너무 멀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10m 거리에서 그런 상황에서 공을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한타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치면 그 이제 한타를 줄이기 위해서 연습 스윙을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는데 그 어프로치를 그렇게 허무하게 탁 쳐가지고 멀리 나가버리면 퍼팅으로도 넣을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 할 때 그런 데서 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추어 분들은. 뭐 선수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는데, 실수가 아마추어 분들은 꼭 참고로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67m예요. 67m고요. 자, 67m고, 자, 지금 이제 제가 쓰는 볼은 이제 스릭슨 볼이에요. 스릭슨 제트스타 XV 볼이거든요. 약간 타감이 좀 딱딱해서 피드백이 확실히 전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딱딱하면 공이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스핀을 주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딱딱한 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컨트롤 샷 쳤고요. 오케이, 거리는 딱 맞았습니다. 볼을 쳤을 때도 그 볼이 얼마나 그 딱딱하냐, 내가 느끼기에 딱딱하냐 소프트하냐, 그 느낌에 따라서 숏게임의 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요 정도 치면 스핀이 잘 들어가고, 아, 조금 딱딱한 느낌으로 쳐야지 공이 이제 앞으로 좀 잘 튕겨나가고,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느낌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을 느끼면서 샷을 해야 돼요. 공을 너무 세게 팍 패잖아요. 그러면 공에 그 느낌이 안 느껴져요. 어떻게 맞았는지. 뭐 당연히 뭐 드라이버나 그런 거는 맞았을 때 손맛이 나기라도 하지만, 이 아이언은 뒤로 누워 있지 않습니까, 로프트가? 그러니까
스핀을 주어서 날리는 건데 스핀을 줘서 날리는 느낌이 안 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샷의 그 연습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자, 요거는 진짜 넣어야 되는데 오늘 버디를 하나도 못하고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잠깐만, 이거 좀 신중하게 봐야지. 버디 하나는 하고 가야지 그래도 오늘. 자, 그냥 바로 볼게요. 바로.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야, 땡겼어. 와, 이렇게 말을 진짜 많이 하니까 이게 소근육이 그 미세한 그런 컨트롤이 안 되네요. 지금 정신이 좀 반쯤 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이제 파세이브 했고요. 괜찮아요. 오늘은 이제 목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찍어서 이제 팁을 드리잖아요. 그 팁들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라운드 할 때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귓속에 자꾸 맴돌거든요. 머릿속에 생각나고. 자, 여기는 이제 60m 정도 되고요. 방금 전이랑 이제 비슷한 느낌의 그 정도의 거리가 남았어요. 60m.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핀을 줘서 컨트롤 해야겠죠. 세게 팍 때리지 말고. 자, 탄도 생각하고 35도 이상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아, 탄도 잘 떴어요. 아주 딱 꽂았죠. 뒤로 나와. 오케이. 캐리 거리가 한 3에서 4 정도 캐리 거리가 컸어요. 63, 4m 정도 나갔어요. 지금. 네. 근데 오차범위 내죠. 왜냐면 5m 내외니까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 항상 거리가 딱딱 맞으면 이제 좋겠지만 이제 60m, 70m, 아, 요런 거리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80m, 90m, 100m, 100m, 110m 요 정도, 그 다음에 120, 130 이 정도 거리가 피치샷을 했을 때 랜딩 앵글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높이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그 각도가 있잖아요. 그 각도가 굉장히 높은 그 샷의 그 아이언 번호가 피칭 웨지부터 9번, 8번, 7번까지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탄도가 최고 정점이라고 하죠. 아펙스 자체가 7번도 한 30m?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각도가 완전히 뚝 떨어지면서 이제 꽂아버리니까 랜딩 앵글 45도 이상 50도 나오니까 바로 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치샷이 떠서 가는 게 많고 런이 적은 게 피치샷이잖아요. 그 피치샷을 좀 이해를 한다면 샷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8번, 7번까지도 웬만하면 딱딱 그 세운다는 느낌이 있어서 런이 많지 않아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6번부터는 45도 정도 랜딩 앵글 나오기 때문에 런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5m 정도 되거든요. 5m. 확실히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서 그린을 짧게 잘라 놓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린 잔디를 자를 때가 됐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아직. 요즘 좀 길러 놓고 있는 추세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에어레이션 해갔기 때문에 모래 뿌려 놓고. 자, 하나만 들어가 주세요. 제발. 아, 역시 잔디가 좀 길어 가지고 안 들어갔네요. 네. 스파. 자, 이 자신의 스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스윙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어요. 항상 저는 제 스윙을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만족한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고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스윙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효율적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윙을 믿고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쌓아서 그 골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 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제 자신만의 골프 철학이 있잖아요. 그 골프 철학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골프는 18홀 동안 하는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안 풀린다고 채를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대충 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골프를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골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 골프가 잘 될 리가 없죠. 네. 어쨌든 이제 골프는 그 심판이 없잖아요. 경기위원님들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본인이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속일 수 있는 스포츠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 동반자들이 다 알잖아요. 네. 동반자들이 눈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속이려고 들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결국엔 나중엔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정직하게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한 판 진다고 평생 내가 그 사람한테 골프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렇죠? 골프 길게 봐야 되잖아요. 짧게 보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면 오늘만 날이 아니다. 네. 그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33m.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죠. 이거는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핀만 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공 밑을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면 클럽 스피드에 의해서 공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위로 떠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공을 치려고 들지도 말고 막 찍어 누르려고 하지도 말고 뒷땅을 치지 않는 선에서 클럽이 지나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축이 잘 지켜져야 되겠죠. 좋았어요. 오케이. 거리감 딱 맞았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공을 회전을 주면서 컨트롤을 한 거죠. 공을 세게 쳐서 팍 날려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공에 회전을 주면서 날리는 거예요. 네. 공의 스핀을 어떻게 줄 거냐? 오른쪽으로 줄 거냐? 왼쪽으로 줄 거냐? 백스핀을 줄 거냐? 탑스핀을 줄 거냐? 네. 골프에서는 탑스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왜냐면 로프트가 뒤로 누워있기 때문에. 스핀이 백스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뒤로 누워있기 때문에 로프트 자체가 백스핀을 발생시키는 그 로프트 특성상. 그래서 그 스핀을 어떻게 줄 건지 생각을 하고 공을 쳐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진짜 버디 한 방 하자. 진짜 이것도 버디 못하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이거 버디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와, 그 버디 못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파세이브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나이스 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파세이브를 해서 2분 파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 투어프로 선발전을 다녀와서 제가 이제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고요. 투어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를 꿈꾸시는 분들, 지도자를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 아마추어 분들 다 모두에게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영상을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알려드린 팁을 잘 생각을 하시고 즐거운 이제 골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